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엑셀 최신 기출 유형 문제 6회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5회도 어느덧 넘어갔고요. 여러분들 원서 접수하셨습니까? 아직 원서 접수 안 하셨다면 저랑 한번 6회를 풀어보시면서 조금 더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6회나 7회를 거치시게 되면 조금 더 부담감이 적어지실 겁니다. 자, 제 교재랑 같이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니까 같이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작업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급 필터 해볼 건데요. 구분이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 제품이고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량 평균을 초과하는 행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A28부터 출발해서 넣을 거고요. 결과는 A31에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고급 필터 해보시죠. 자, 여러분 A28에다 찍고 같이 한번 고급 필터 조건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건이라고 쓰시고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조건이죠. 는 하시고 영어로 and입니다. 탭. 자, 그 다음에 fx 열어볼게요. 자, 우리 and 조건인데 이 and 안에 이거나 조건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구분이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or 쓰시고 괄호 열어볼게요. 구분 첫 번째 데이터 찍고 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2개짜리 따옴표 하시고요. 건강보조제 따옴표 닫고 콤마. 자, 두 번째 조건도 구분을 찍고 는 해볼까요? 자, 이번엔 무슨 제품이에요? 자, 홍삼 제품 따옴표 닫고 오화에 대한 마무리 괄호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 제품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그랬죠? 두 번째 칸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문제 볼까요? 판매 수량이 그랬습니다. 판매 수량을 클릭해 주시고 얘가 초과한다 그랬죠? 크다. 자, 어떤 거보다 평균보다 average 써볼게요. average 괄호 여시고 판매 수량 전체를 다 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에서 전체를 잡으면 F4로 고정해 줘야 된다 그랬죠? 괄호를 닫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분이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 제품이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 수량을 초과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true나 false라고 뜨죠? 제대로 되신 거고요. 자, 이제 준비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밖에 클릭해 보시고 데이터에 고급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눌러요, 우리?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에다 클릭해 주시고 제품 코드부터 다 잡아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두 칸 잡아 주시고 복사 위치 여러분 교재 보시면 A31 여기다 클릭하래요. 여기에 결과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본 작업 이시트입니다.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볼게요. 구분이 건강보조제이고 판매 수량이 상위 12등까지인 전체 행에 대해서 굵은 기울임꼴 글자색은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nd랑 ras를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본 작업 2번 시트 조건부 서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목 빼고 다 잡아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홈 들어가셔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요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 조건을 하나씩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조건이니까 는 하시고 영어로 and 써볼게요. 괄호 여시고 자, 그러면 문제 보시죠. 구분이 그랬죠? 구분 첫 번째 거 찍고 F4 키 2번. 자, 얘가 같다는 뭐랑 같다면 건강보조제 따옴표 닫고 콤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 그랬죠?
판매 수량을 클릭하시고 역시 F4키 2번입니다. 하나, 둘. 얘가 상위 10위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12등보다. 그래서 이거를 라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써볼게요. LA, RGE, 괄호 여시고, 자, 판매 수량을 범위 다 잡으시고요. 콤마 하시고, 몇 등? 12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괄호를 닫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 수량 12등까지라는 소리입니다. 이내인, 그래서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요. 자, 이제 엔드하고 괄호를 열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닫는 괄호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건은 끝났고요. 서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그리고 글자색 눌러서 표준색, 녹색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네, 확인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본 작업 이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가운데 맞춤을 해볼게요. 매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에는 현재 페이지 번호가 1페이지라면 페이지 번호 콜론 1 이렇게 나오도록 해볼 겁니다. A2부터 H26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해 볼 거고요. 용지 방향을 가로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본 작업 3시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안에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요. 자, 들어가 보시죠. 페이지 레이아웃, 그리고 페이지 설정에 조그만 화살표 버튼 있죠? 이 페이지 설정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백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가로, 세로 두 개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눌러볼까요? 페이지 들어가서 가로 방향으로 인쇄해 볼 겁니다. 가로에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 보시죠. 머리글 바닥글에 하단이라 그랬으니까 바닥글 편집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오른쪽 구역에다 클릭하시고요. 우리 한글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띄어쓰기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페이지 번호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 샵 단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시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쇄 영역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여기다 적어보시죠. 자, 대문자로 적어볼까요? A2 콜론 H26. 자, A2부터 H26 범위를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3번 시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 독골이랑 계산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장 소비자 제조일자 보존기간 이거와 표 2를 이용해서 H3부터 H16 영역의 할인 판매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식 나와 있죠? 권장 소비자 가격에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인데 요 할인율을 계산해서 찾아볼 겁니다. 유통기한 빼기 기준일을 30으로 나눠 이거를 표 2를 기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제조일자에서 개월이 지난 날로 계산을 해 볼 거고요. 우리 vlookup이랑 이데이트, 쿼티언트를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계산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할인 판매 금액 클릭해 주십시오. 자, 여기 H3에다 클릭하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는 한번 해보시고, 자, 여러분, 항상 얘기 드리는 거, 계산식 문제는 계산식 순서대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교재 보시면 권장 소비자 가격 클릭하시고요. 곱하기, 자, 이제 괄호를 여시고 1 빼기 할인율이에요. 우리 할인율 보시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찾을 겁니다. 그래서 vlookup 들어가 볼게요. VL 써볼게요.
자, VLOOKUP에서 탭 누르시고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칸은 찾을 값입니다. 뭐로 찾으래요? 우리 두 번째 살펴보시면 유통기한 빼기 기준일을 30으로 나눠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쿼티언트 들어가 볼 겁니다. QUOTIENT 괄호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계산할 건 유통기한인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세 번째와 살펴보시잖아요. 유통기한은 제조일자에서 개월이 지난 날로 계산하라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데이트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죠. 이데이트 괄호 여시고요. 자, 해볼게요. 제조일자 찍고 콤마 보존기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4개월 지난 날이 되는 거죠. 괄호를 닫아주시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유통기한이 되는 거예요. 빼기 그 다음에 기준일 어떻게 돼요? 제2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줄에 없는 주소를 찍었잖아요. 이건 얘네들 다 이 주소랑 계산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줄에 없는 주소 찍었을 때는 F4키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준일이 됐으니까 자, 쉼표하시고요. 이제 계속 문제 보시면 무엇으로 나눈 몫을 구하는 거예요. 30이죠. 30을 써주시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게 찾을 값입니다. 우리는 21개월을 찾을 거예요. 두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찾을 거예요. L3부터 M6 쟤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여서 F4키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여러분 저희는 할인율을 찾을 건데 얘가 몇 번째 칸에 있어요? 두 번째 칸에 있죠? 2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비슷한 값 찾을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비슷한 값 1이라고 썼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면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거 왜 뜨냐면 괄호 때문에 그러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채우기 핸들 걸어보시면 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표일의 구분, 브랜드,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B30부터 E34 영역의 구분별, 브랜드별, 이름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SUMIFS 함수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풀모음 밑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우리 SUMIF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영어로 들어가 볼게요. SU. 자, 그럼 요 밑에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SUMIFS 있습니다. 탭 한번 눌러보시고요.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죠 여러분? SUMIFS는 합할 범위를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 합하실 거예요? 판매 수량. 그래서 판매 수량을 다 잡아보실게요. 자, 이렇게 잡고 쟤네들 다 여기에서 합계를 구할 거니까 F4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칸부터 이제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건강보조제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 F4 누른 다음에 그 다음 칸에 클릭하시고요. 구분, 요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조건이죠. 이 건강보조제 칸 A30을 클릭하시고요. 이 열방향으로 고정하셔야 되셔서 F4키 3번입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풀모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 브랜드 이름을 다 잡아주시고 F4 눌러볼게요. 그 다음 칸 또 클릭하시고요. 풀모원을 클릭하는데 얘는 가로 방향으로 고정이어서 F4키 2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얘는 행고정이 되는 거예요. 합할 범위 먼저 잡고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눌러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아래로 한번 또 채우기 핸들 옆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표 2를 이용해서 표 4의 H30부터 I34 영역에 구분별 최다 판매 제품명과 판매 수량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치랑 인덱스, 맥스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이 문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품명 한번 찾아볼게요. 문제가 뭐예요? 구분별 최다 판매 제품명을 찾을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해볼 텐데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 자, 같이 해볼게요. 는 하시고 인덱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자, 인덱스에서 탭 누르시고 fx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인덱스는 내가 뭘 갖고 올지 먼저 보시라고 했죠? 우리는 제품명을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의 첫 번째 칸은 제품명을 다 잡아주시고 F4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칸 클릭하셔서 자, 여기 눌러주셔서 매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함수 추가 눌러서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매치가 떴으니까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분에 해당하는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배열 수식으로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해 보시죠. 맥스. 자, 괄호를 두 번 열어볼게요. 우리 조건은 건강보조제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다 잡아볼게요. F4키 누르시고는 같다. 자, 뭐랑 같다면 건강보조제랑 같다면 얘는 열방향 고정이어서 F4키 3번이죠. 하나, 둘, 셋. 자, if가 없는 배열 수식에서 조건이 끝났어요. 괄호를 닫고 곱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최대값을 구하실 겁니까? 판매 수량에서 구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판매 수량을 범위를 다 잡아보시고 F4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마무리해 볼게요. 닫는 괄호 한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매치에서 두 번째 칸은 첫 번째 칸에 쓰였던 범위를 한 번 더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서부터 끌어서 앞으로 가는데 맥스의 첫 번째 괄호까지 여기까지만 범위 잡는 거예요. 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맥스 괄호 그 다음 괄호까지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짝꿍이 맞아야 돼서 뒤에 괄호는 지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확한 값 찾을 거여서 0이라고 쓴다 그랬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배열 수식이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렇게 메시지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 얘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우기 핸들 하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매 수량도 또 구해볼게요. 판매 수량 클릭해 보겠습니다.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 클릭하시고 또 같이 한번 해보죠. 는 하시고 인덱스 탭 fx. 자, 확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판매 수량을 찾을 거여서 우리 범위를 판매 수량만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키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 요것만 틀린 거예요. 인덱스 범위만. 자, 그럼 두 번째 칸에다 클릭하고 매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함수 화살표 누르시고 매치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같이 해보시죠. 또 해볼게요. 맥스 괄호 두 번 여시고 건강보조제 찾아볼게요. 자, 어떻게 했죠? 구분을 다 잡아주시고 F4키 누르신 다음에 같다는. 자, 누구랑 같다면 건강보조제랑 같다면 얘는 열고정이에요. 그죠? F4키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조건이 끝났어요. 괄호 닫고 곱하기 하시고 어디에서 최대값 구할 겁니까? 판매 수량 여기를 다 잡아볼게요. F4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랬죠? 닫는 괄호 한 번입니다. 자, 그럼 똑같죠? 매치의 두 번째 칸은 위에서 썼던 범위 한 번 더 잡는데 맥스 다음에 괄호까지만 잡고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입니다. 자, 그러면 짝꿍이 맞아야 돼서 뒤에 괄호는 지워주시고 정확한 값 찾아야 된다 그랬죠? 0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M30부터 33 영역의 전체에 대한 섭취 횟수별 비율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섭취 횟수를 표시합니다. 미드랑 썸,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에다 클릭하시고요. 우리 요 코드에 대한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fx 옆에다 클릭하시고 는하시고 같이 해보죠. su, sum에서 탭, 그리고 조건 if 문이 없어서 괄호를 한 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품 코드에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와볼게요. mid, 탭, 그러면 제품 코드 다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다 잡고 전체니까 F4키 누르시고 콤마 3, 2 적어 볼게요. 괄호를 닫으시고, 여러분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품 코드에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온 게 는 하는 거예요. 자, 누구랑 같다면 얘랑 같다면 여러분 얘 찍고 얘는 세로 방향 고정이니까 F4키 세 번이죠. 하나, 둘, 셋.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숫자 갖고 온 건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숫자잖아요.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얘가 갖고 오기는 갖고 와요. 세 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오는데 얘랑 비교하려면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괄호 다음에 클릭하시고 이 갖고 온 걸 세 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온 걸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써줘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세 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온 걸 숫자로 바꾼 다음에 K30에 있는 주소값과 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곱하기 1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건이 끝났어요. 요 뒤에다 괄호 닫고 곱하기 하시는 거죠. 조건이 끝났으니까 우리 배열 수식에서 괄호 닫고 곱하기로 끝나고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1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닫는 괄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 코드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비율이니까 이제 요 뒤에다 나누기 해볼게요. 슬러시 이제 계속 가보죠. COU 카운터에서 탭. 이제 역시 제품 코드를 다 잡아 보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거여서 F4키 눌러주시고요. 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비율 구할 때는 해당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해보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5번입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M비고를 작성해서 비고를 계산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만원 이상이고 판매가 15 이상이면 사은 선물 증정 아니면 빈칸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 만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한 줄 쓰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저랑 저 문제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사용자 정의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고 밑에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눌러볼게요. 자, 그럼 요거 해보죠. 삽입의 모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시고 박스 안에 있는 한 줄 쓰시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쓰시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엔터 두 번만 더 쳐주시고 요 안에다 저랑 같이 해보죠. 자, if 해볼게요. if, 자, 한 칸 띄시고 문제 보시고 한번 해보죠. 권장 소비자 가격 얘가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크거나 같대요? 10만원 공 5개 이렇게 되고 한 칸 띄고 and 한 칸 띄고 자, 한글로 써보죠. 판매 수량이 크거나 같다 15. 자, 조건이 끝났어요. 이 조건들이 맞다면 then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해 보죠.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만원 이상이고 판매 수량이 15 이상이라면 자, 그럼 요거 긁어보세요. FM비고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입니다. FM비고에 뭐 집어넣으셔야 돼요? 한글로 사은 선물
한 칸 띄고 증정, 따옴표 닫으신 다음에 엔터 해볼게요. 자, 아니라면 else, else, 엔터 하시고 컨트롤 V. 아니라면 어떻게 하래요? 빈칸으로 하래요. 그래서 따옴표, 그리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if의 끝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적습니까? end if. 네, 됐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fx 눌러서 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 눌러볼까요? 사용자 정의. 자, 사용자 정의 누르시면 FM 비거라고 보이시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클릭하시면 돼요. 권장 소비자 가격 클릭하시고, 두 번째 판매 수량입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시고, 얘는 빈칸이 맞는 거예요. 채우기 핸들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분석 작업 문제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읽어볼게요. 분석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 파일에 영양제 테이블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해 볼 거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그 제조일자 보이시죠? 요게 행이고요. 구분이 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에는 판매 수량 값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필터 위치에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분기와 월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돼 있죠? 여기는 월로 돼 있고, 여기 분기로 그룹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 필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9번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석 작업 1번 시트 피벗 테이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 저 따라해 보세요. 데이터 들어가셔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문제 보세요, 여러분. 건강식품 클릭하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럼 영양제 선택되어 있죠? 요 모두 집어넣는 거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다 들어가죠? 다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반 할 거 없고요. 다음, 또 다음. 네, 마침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저랑 만들 건 피벗 테이블 보고서입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교재 보시면 얘 어디에 나오게 하셔야 돼요? B3입니다. 얘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끌어다 놓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브랜드 이름을 필터에다 드래그 앤 드롭. 자, 구분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구분은 열에다 드래그 앤 드롭. 자, 그리고 제조일자 보이시죠? 제조일자를 행으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날짜를 끌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월이 나오면 이 월은 다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요. 판매 수량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시그마 값에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입니다. 클릭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조일자 아무거나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룹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로 그룹하셔야 돼요? 월이죠. 일은 없애고 월이고 또 분기로 그룹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하고 분기 두 개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면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화살표 누르셔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 자, 그 다음에 부분합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요거 한번 눌러봐 주시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해 볼게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이시죠? 요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 자, 여기에서 보통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9번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얘가 10번이니까 이렇게 갖다 대면 9번이 보이시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터 이23 영역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게 제한 대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2부터 23 영역 안에 클릭할 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설명 메시지를 나타나게 해볼 거고요.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될 시는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제조일자를 다 잡아주시고요. 데이터 들어가셔서 유효성 검사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설정 탭에 모든 값 화살표 누르시고요. 날짜로 바꿔볼게요. 자, 시작 날짜입니다. 적어보죠. 2021년 빼기 1월 빼기 1일 여기부터 자 끝날짜입니다. 2021년 빼기 12 빼기 30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 메시지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에다가 여기다 써볼게요. 입력 그리고 요 밑에 설명 메시지에다가 날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오류 메시지 클릭해 볼게요. 자, 우리 중지 스타일이고요. 요 에러 창에서 제목은 에러라고 제목이 나오게 할 거고 오류 메시지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 볼게요. 정확히 입력하세요.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설명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이용해서 A1부터 H23 영역에 대해 구분, 브랜드 이름, 항목을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행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된 항목 제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 한번 다 잡아볼까요? A1부터 H23 다 잡으시고요.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 제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모두 선택 취소 눌러주시고요. 무엇과 무엇을 중복된 항목을 제거할 겁니까? 구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브랜드 이름입니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11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참 잘하신 겁니다.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작업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기타 작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1시트 차트 문제, 저 독고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 비율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차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9번으로 해볼 거고요. 차트 제목,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정해 보겠습니다. 판매 수량 계열의 홍삼 제품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그림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홍삼 제품 파란색 막대 보이시죠? 요게 판매 수량이니까 여기에다만 값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지정해 보겠습니다. 세로값축과 보조 세로값축 서식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되어 있죠? 여기는 숫자고 여기는 백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차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차트 문제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클릭해 보시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 종류 변경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밑에 콤보 한번 누르시고 여러분 판매 비율을 요 화살표 눌러볼까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보세요.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조축 체크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차트 레이아웃에 빠른 레이아웃 눌러볼게요. 여기서 레이아웃 9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제목 클릭해보죠. 여기다 클릭하고 제목 써볼까요? 선물 세트 한 칸 띄고 판매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del 키 눌러서 뒤에 제목 지워주시면 되세요. 축 제목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는 판매 수량 del 키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축 제목 여기 클릭해서 구분 역시 키보드에 del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보조 세로축에 제목이 없죠? 여러분 여기 클릭해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보이십니다. 눌러보셔서 축 제목 여기 누르시면 안 되고 여기 화살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보조 세로 보이시죠? 여기 체크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축 제목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책 보시고 써볼게요. 판매 비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el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밖에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홍삼 제품 파란 막대 보이시죠? 홍삼 제품의 판매 수량 천천히 2번 클릭해 볼게요. 한 번, 좀 기다렸다 또 한 번.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숫자에서 오른쪽 누르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 눌러 볼게요. 자, 그래서 화면을 내리시면 가운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오시면 돼요. 자, 이제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채우기 및 선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눌러주시면 테두리라고 보이시죠? 요 클릭해서 화면을 쭉쭉쭉 내려서 둥근 모서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효과 한번 눌러보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쪽 가운데라고 보이십니다. 안쪽 가운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요 세로값축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축서식. 여러분 교재 보시면 최대 400은 맞고요. 주 단위 요 50 지우시고 100이라고 써볼게요. 엔터입니다. 자, 바뀌었죠? 100씩 증가하게 되고요. 오른쪽 보조 세로값축도 클릭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10%씩 변하잖아요. 주 단위 0.05 지워주시고요. 여기 10%니까 0.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엔터 해보시면 이렇게 10%씩 변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밖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차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타 작업 2번째 매크로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브랜드 이름별 권장 소비자 가격과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통합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식 컨트롤의 단추로 만들 거고요. J10부터 K11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는 통합 실행입니다. 우리 통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 독고리랑 매크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크로 많이 해보셨죠? 밖에 클릭해 보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써보시죠. 한글로 통합 써볼게요. 그리고 확인입니다. 자, 그럼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J3부터 L6까지 잡아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해보죠. 데이터에 통합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브랜드 이름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브랜드 이름부터 쭉 다 잡아볼게요. 어디까지? 판매 수량 끝까지. 다 잡고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우리 평균 구하실 거잖아요. 여기 화살표 눌러서 평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다 끝났으니까 밖에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 볼게요. 자, 이제 단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클릭해 볼게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J10에서 K11까지 드래그 앤 드롭 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띄고 Alt 띄고 통합에다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 볼게요. 자, 저 상태에서 글자 쓰셔야 돼요. 통합 한 칸 띄고 실행 됐습니다. 밖에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읽어봐 드릴게요.
기존에 통합된 결과 J3부터 L6 영역을 제거하는 통합 제거 매크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단추를 J13부터 K14 영역에 생성해 볼 거고 텍스트는 통합 제거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단추를 클릭하면 통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크로 만들어 볼게요. 자, 밖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입니다. 자, 여기 써볼게요. 통합 제거 이렇게 써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통합 제거는 이 통합된 범위만 잡고 del 키 누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제목은 지우지 않습니다. 통합된 결과만 지우는 거니까 여기 J3부터 L6까지 범위 잡고 del 키 누르시면 돼요. 끝났으니까 밖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또 단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 클릭하시고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자, J13에서 K14까지 마우스 띄고 Alt 띄고 통합 제거 누르시고 확인 눌러 볼게요. 됐습니다. 저 상태에서 써 주셔야 돼요. 통합 한 칸 띄고 제거 이렇게. 자, 밖에 클릭하신 다음에 하나씩 눌러보죠. 통합 실행 눌러보고 제거 눌러보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프로시저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판매 등록 버튼을 누르면 건강식품 판매 폼이 나타나고 폼이 초기화되면 J6부터 J10의 내용이 CMB 구분 콤보 상자 목록에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이 LST 보존기간 목록 상자에 표시되도록 할 겁니다. 1일 섭취 횟수 중 1회, OPT 1회가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출문제 6회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타 작업 3번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죠. 자, 밖에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개발 도구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요 판매 등록 단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뜨죠? 여기에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점 영어로 SH, 쇼 보이시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폼 플러스 누르시고요. 건강식품 판매 더블 클릭해 보시고 폼이 실행되면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유저 폼은 됐고요. 요 끝에 화살표 눌러서 이니셜라이즈로 바꿔볼게요.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CMB 자, 구분 써볼게요. 점 하시고 영어로 R로 로우 소스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는 하시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자, 한번 해볼까요? J6 콜론 J10입니다. 따옴표 닫고 엔터예요. 자, J6부터 J10 영역의 내용을 CMB 구분 원본 목록에 넣어주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엔터 한번 하시고 또 해볼게요. 자, 영어로 with 한 칸 띄시고 LST 보존 기간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항목을 넣을 거예요. 점하고 add item 방향키 한번 내려주시면 되고요. add item에서 스페이스바 그리고 큰 따옴표 하시고 12개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옴표 닫고 엔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할지 눈치채셨죠? add 아이템이 반복돼요 여러분. 그래서 밑에다 컨트롤 V 3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숫자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는 18개월 그죠? 얘는 24개월 자, 얘는 36개월 됩니다. 자, with의 끝 end with입니다. 자, end 한 칸 띄고 with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OPT 1회가 선택되도록 OPT 1회 한 칸 띄시고 는 자, 선택이 되도록 영어로 true true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OPT 1회가 선택이 되도록입니다. 자, 그러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랑 같이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죠.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풀어주시고요. 자, 판매 등록 눌러보시죠. 자,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OPT 의뢰도 선택이 됐고요. 구분화 살표 누르면 이렇게 목록 상자에 건강보조제부터 퀴즈 제품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할 거는 여기 세세하게 데이터를 넣고 등록을 누르면 여기 자료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등록, CMD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에 표에 입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에는 천 단위마다 콤마가 들어가도록 해볼 거고요. 제조 일자는 Y 4개, M 2개, D 2개 형식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일 섭취 횟수에는 OPT 1회를 선택하면 1회, OPT 2회를 선택하면 2회, OPT 3회를 선택하면 3회, OPT 무한을 선택하면 무한, 제한 없음이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캡션 속성을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비주얼 베이직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식품 판매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저희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고 하나씩 여기에다 입력을 한번 쭉 다 해보시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엔터 2번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자료를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거 설명 한 번만 드려볼게요.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라 그랬죠? 왜 여기가 A2고 여기가 플러스인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할 때 기준은 요 첫 번째 제목이 기준이어서 A2가 되고 이거의 행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A2에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죠. 첫 번째 열에는 CMB 구분, 두 번째 열에는 제품명이 들어간대요. 자, 첫 번째는 구분, 두 번째는 제품명이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세 번째는 제조일자, 네 번째는 판매 가격, 다섯 번째는 판매 수량이죠. 여섯 번째는 보존기간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는 제조일자인데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집어넣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네 번째는 판매 가격인데 1000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도 판매 수량인데 얘도 1000단위 구분기호가 필요하다면 1000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LSD 보존기간에 선택된 게 바로 여섯 번째 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일 섭취 횟수 보이시죠? 여러분 문제에서 요 if문으로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어렵지 않아요. OPT 1회가 true 선택이 됐다면 일곱 번째 칸에는 OPT 1회 캡션 글자가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OPT 2회가 선택됐다면 2회가, 3회가 선택됐다면 OPT 3회 캡션 제목이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else 나머지들은 OPT 무한의 캡션이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end if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래서 판매 등록 누르시고요. 하나씩 해보죠. 기능성 식품 클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은 홍삼입니다. 한글로 홍삼. 그리고 제조일자에다 클릭하시고요. 2021 빼기 03 빼기 10 이렇게 적어 볼게요. 판매 가격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5만원 넣어보겠습니다. 판매 수량 저희는 50개 판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8개월이고요. 1일 섭취 횟수 하루에 2번입니다. 등록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리 모자른 건 칸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X 누르시고요. 칸을 넓혀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우리 종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주고 폼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가보시죠.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자, 건강식품 판매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이번엔 저랑 종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료 더블 클릭해 보시죠. 자, 여기다 써보시죠. 자, 저 따라해 보세요. MSG BOX
자, 안간 띄시고 메시지 박스예요. 자, 우리 시간이 나오도록 할 겁니다. 타임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폼이 사라지도록, 현재 폼이 사라지도록 unload me입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엑셀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판매 등록 한번 클릭하셔서 종료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창이 떴죠?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최신 기출문제 유형 6회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5회까지만 해도 원서 접수할 수 있다 그랬죠? 이제 저랑 6회, 7회, 8회 같이 해보면서 자신감을 더 키워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완성을 확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독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